한국의 전투기의 미래 KF-X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가 이제 4년이 지나 내년 상반기 1호기가 출고되기 위해 막바지 부품 제작이 한창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우리 군이 보유한 40년 이상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었죠. 지난해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내년 상반기 1호기가 출고되면 2021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16년까지 모든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1호기 출고를 앞두고 KF-X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엔지니 어들은 첫 국산 전투기의 위험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엔지니어는 출고 이후 5년간 수천억 원의 지상 테스트와 비행 테스트 등을 거쳐 예정이 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전투기의 완벽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년 1호기 출고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죠. KTF-X의 생산은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1990년대 말 KT-1 기본 훈련기 개발을 시작으로 T-50 고등 훈련기 대표의 50 경전투기, 수리온 기동헬기 등 다양한 국산 기체를 개발했지만 이 분야의 정점에 해당하며 항공 선진국들의 무대였던 고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그 무대에서 함께 그들과 경쟁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런 한국의 자주국방의 미래를 앞두고 국내 및 해외 일부 사람들은 KF-X를 두고 비판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이 분야에 앞서 있는 항공 선진국에서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4월 5일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굳이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냐라든가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상당 부분 기술을 이전받았으니 엄밀히 따지면 국산 전투기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의견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의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록히드 마틴의 기술의 적용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항공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항공방산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현재 전투기의 생산이 타국의 관심까지 받을 정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항공 선진국들은 100년이 넘는 항공기 개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분야에 들어온 것이 3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위 말하는 항공 선진국들은 대부분 과거 전쟁 중에 경쟁적으로 항공 기술을 키워 발전해온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있고 기술이 있었죠. 현재의 한국은 그런 경험은 없이 부에서 유를 만들어 스스로 자주적인 국가 방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진가를 인정받는 전차나 각종 잠수함들도 다른 국가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회의적일 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만들어냈죠. 한국의 항공산업은 우선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퇴역 직전인 우리 군의 낡은 전투기들을 새롭게 교체하고 이후 6세대, 7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우리의 국방 능력 강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5회 2031 개발로 미국 F-35에 대항할 항공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XP 스텔스 기술 실증기를 선보이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국들이 앞다퉈 항공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언제까지나 외국에서 전투기를 그것도 비싸게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이들과 함께 이 지역에 공존하는 한 그들에게 절대 뒤처지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의 제고를 넘어 생존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우리 기술 기반의 전투기를 갖춰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 독자적으로 그들과 동등하거나 넘어서는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 등 최근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국산 전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미국 공군은 유인 전투기를 중심으로
다수의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곤 합니다. 한국도 주변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위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인기와의 유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국산 전투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무인기를 개발하고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동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력이 없어서 타국의 전투기의 수입만을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전투기를 수입과 더불어 이와 세트인 무인기를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결하는 기술까지 모두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사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세대만이 아닌 우리 후대에게도 이어지는 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전투기 개발 의지와 이를 수행해 나가는 단계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일부를 일부 이전해준 미국도 이미 경계에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비롯한 항공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국산 항공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성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KF-X의 개발 진행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며 추후 자신들과 수출해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KF-X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사오는 스텔스 전투기 F-35, 이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한층 우수해 미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KF-X를 수출할 때 미국이 자국 장비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출 허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전투기라는 것이 정책적 의지나 안보 전략 충분한 자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전투기에 필요한 최첨단 과학기술, 다시 말해 전투기의 생존과 공격력과 직결된 4대 핵심 기술은 전투기 제조 강국인 미국에게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맹관계인 미국은 이 중요한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넘기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추후에 한국과의 경쟁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는 미국 정부가 잠재적으로 한국을 이 분야의 경쟁자라고 인정하는 듯하다. 한국은 자동차나 선박 원자력 플랜트 등 창의력과 제조 능력이 뛰어나 기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본다고 합니다. 미국이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건네주면 한국이 갤럭시 등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서 애플과 경쟁하듯이 이를 활용해 전투기 시장에서도 바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은 자체적으로 이들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에이스데이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참 대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미국은 자동항법 장치를 전투기에 별개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한국의 에이스인 레이더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도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기능까지 테스트가 완료되었죠. 현재 에이스인 레이더는 이스라엘 테스트 팀도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KF-X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KF-X는 최대 출력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15,6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 2,900km,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최신 센서 탑재 고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탑재량은 7,700kg에 달합니다. 날개 10개 VOD, 미사일 연료통 등을 부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보여지기까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KF-X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우리의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며 그간의 서력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실현됐지만 지난 2000년 11월 KT-1 기본 훈련기가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로 우리의 하늘을 나는 것은 공군 조종사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 모든 종사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공군 조종사와 항공 분야 종사자들의 꿈을 이뤄준 KTG-1 기본 훈련기는 미군사 규격의 훈련기, 카테고리 클래스 I 및 미연방 항공 규정 파트 23개국의 비행기 카테고리를 충족하는 단발 터보 프로 항공기다. 급 기본 훈련기로는 처음으로 100% 컴퓨터 설계를 했고 각종 공중기동 비행, 편대 비행계기 비행, 저고도한 법 비행, 야간 비행 등이 가능하다.
특히 스핀 진입과 회복 조작이 용이해 학생 조종사들에게 기동 영역의 한계점과 극복 절차를 충분히 교육할 수 있으며 조종성이 우수하고 운용 속도 및 비행 특성 측면에서 고등 훈련기와 연계가 용이하다. 또 학생 조종사의 조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으로 더드림 장치, 분리형 조향 장치, 사출 좌석 캐노피파, 쇠장치, 1만 비행시간 이상 수명이 보장되는 기체 구조 및 특별히 강화된 착륙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조종사가 스핀 회복에 실패하더라도 자동으로 회복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종사와 훈련기의 안전성이 탁월하다.